세상에 비밀 없는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마는 제 사랑은 좀 특별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슴 뛰는 설렘을 다시 느낄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하지만 그 사랑이 찾아온 순간 제 앞에 놓인 현실은 마치 험난한 산봉우리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찻잔을 내려놓는 김미경 여사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차분한 표정 뒤로 수많은 사연이 숨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고운 자태를 잃지 않은 그녀의 눈빛에는 지난 세월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김미경 여사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나이 73, 홀로 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제 살기 바쁘고 사실 속 깊이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도 마땅치 않았어요. 그저 텔레비전을 보거나 동네 경로당에 나가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 그 달콤함 뒤에 숨겨진 가혹한 현실을 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찾아온 사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랑이 마주한 현실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김미경 여사님의 가슴 시린 황혼 로맨스, 그리고 그 사랑이 가족들에게 던진 파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전개 1. 외로움의 그림자, 그리고 뜻밖의 만남.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10년, 미경 씨의 삶은 온통 적막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 김진성 씨와 딸 이미경 씨는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죠. 전화는 안부를 묻는 용건 위주였고 가끔 손주들 재롱잔치에 초대받는 날이면 설레는 마음으로 꾸미고 나섰지만 그것도 잠시, 돌아서면 다시 찾아오는 공허함은 미경 씨의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새벽녘 잠에서 깨어나도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거실에 불 꺼진 창밖을 바라보면 한없이 쓸쓸해지곤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똑같았어요. 아침에 눈 뜨면 밥 먹고 TV 보고 오후 되면 경로당 가서 친구들 얼굴이나 잠깐 보는 게 전부였죠. 그래도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내색도 못하고 그저 가슴속으로 사귈 뿐이었죠. 마치 깊은 우물 속에 혼자 갇힌 기분이었달까요.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면 좋겠다는 생각만 간절했어요. 그런 미경 씨의 삶의 잔잔한 파문이 일기 시작한 건 동네 복지관에서였습니다. 우연히 듣게 된 서예 강좌, 그곳에서 이재환 씨를 만났습니다. 이재환 씨는 미경 씨보다 2살 많은 75이었습니다. 붓을 잡는 손길이 유난히 섬세하고 한 글자 한 글자 혼을 담아내는 모습에서 미경 씨는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이재환 씨도 미경 씨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일찍이 아내를 여의고 혼자 살아온 그는 세상사에 초연한 듯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늘 깊은 외로움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둘은 자연스레 수업이 끝나고도 남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예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이내 삶의 지난 날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과정 속에서 미경 씨는 잊고 지냈던 감정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다정하고 사려 깊은 말 한마디는 미경 씨의 메마른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재환 씨가 미경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경 씨, 혹시 주말에 같이 전시회라도 보러 가실까요? 순간 미경 씨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이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고 공원을 산책하며 연인처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서로의 존재 자체가 따스한 위로이자 활력이었습니다. 숨겨야 했던 사랑, 그리고 자식들의 반대.
늦게 찾아온 사랑은 미경 씨의 삶에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걸음걸이에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들 진성 씨와 딸 미경 씨도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표정이 좋으세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딸 미경 씨의 물음에 미경 씨는 차마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재환 씨의 존재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혹시나 반대할까봐, 노망났다고 손가락질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재환 씨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타지에 살고 있었지만 자신의 늦깎이 연애를 쉬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비밀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도 조심스러웠고 서로의 집을 방문할 때도 몰래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숨길 수 없는 법. 결국 아들 진성 씨가 먼저 재환 씨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성 씨는 우연히 어머니의 휴대전화에서 재환 씨의 다정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노년에 연애를 한다는 사실도 당황스러웠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재환 씨가 과거에 작은 사업에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지 않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재환 씨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 나이도 있으신데 혹시 사기라도 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성 씨는 노발대발하며 따져 물었습니다. 미경 씨는 아들의 격앙된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자식들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진성아, 그 사람은 나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 외로웠던 거 알잖아. 이 사람 덕분에 다시 웃게 됐어. 사기 같은 거 아니니까 걱정 마. 미경 씨는 애써 침착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진성 씨는 이미 귀를 닫은 상태였습니다. 자식들의 경제적인 어려움까지도 본인의 책임으로 여기며 평생을 살아온 미경 씨에게 아들의 이런 반응은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진성 씨는 어머니의 노후를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주변의 시선이나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염려가 더 컸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딸 미경 씨도 오빠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오빠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연애 상대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말에 내심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엄마, 오빠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엄마 혼자 살기 힘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상대를 잘 만나야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자식들의 싸늘한 반응에 미경 씨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재환 씨 역시 미경 씨의 가족들이 자신의 존재를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깊은 상심에 빠졌습니다. 그는 미경 씨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미경 씨, 내게서 행복을 찾는 미경 씨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없어. 이쯤에서 멈추는 게 좋겠어. 미경 씨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재환 씨의 말에 미경 씨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제 막 찾아온 행복을 이렇게 포기해야 한단 말인가.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 왜 이렇게 가혹한 시련을 안겨주는지 미경 씨는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3. 부모 자식 간의 깊은 골 그리고 외의 벼. 미경 씨와 자식들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진성 씨는 재환 씨를 만나 절대 어머니를 만나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재환 씨는 그 모욕적인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미경 씨를 생각해서 꾹 참았습니다. 그는 진성 씨에게 미경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결코 그녀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진성 씨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진성 씨의 눈에는 재환 씨가 그저 어머니의 노후를 흔드는 불청객으로만 보였습니다. 진성 씨는 어머니에게 재환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엄마를 찾아오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딸 미경 씨는 오빠만큼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고집을 부리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주변에서 황혼 재혼이나 노년의 연애로 인해 자식들과 갈등을 빚고 결국 상속 문제나 재산 문제로 싸움이 나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에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 걱정해서 그러는 거잖아.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가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지잖아. 딸의 말에 미경 씨는 서운함과 배신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정말 자신을 걱정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희생을 강요하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바쳤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 하자 이렇게 반대하는 모습에 미경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경 씨는 자식들에게 자신의 외로움을 수도 없이 토로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쓸쓸하고 힘든지, 재환 씨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존재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어머니의 진심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어머니의 나이와 재환 씨의 경제적 상황, 그리고 주변의 시선에만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경 씨는 아들 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성아, 엄마가 부탁할 게 있다. 한 번만 재환 씨를 만나서 이야기 좀 들어봐 주면 안 되겠니? 직접 만나보면 내 오해가 풀릴 거야. 하지만 진성 씨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더 이상 그 사람 이야기 꺼내지도 마세요. 전 그 사람 만날 생각 없어요. 엄마가 정말 그 사람하고 계속 만날 거면 저도 더 이상 엄마 볼 면목 없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말에 미경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의 한이었던 아들, 그 아들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외면할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의 행복보다 자신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듯한 자식들의 모습에 미경 씨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재환 씨 또한 자식들의 반대에 힘들어했습니다. 미경 씨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가 자식들과의 관계를 망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미경 씨를 만나 말했습니다. 미경 씨, 내 욕심 때문에 미경 씨 자식들과 불화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없어. 내가 다 포기할게. 미경 씨는 자식들하고 잘 지내야지. 나 같은 늙은이가 뭐라고 미경 씨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재환 씨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거렸습니다. 늦게 찾아온 사랑은 어쩌면 그들에게 너무나 버거운 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미안함과 안타까움만을 남긴 채 헤어짐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4. 새로운 시련 그리고 깨달음. 미경 씨는 재환 씨와 헤어진 후 다시 예전의 쓸쓸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아픔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깊은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우울감에 빠져들었고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만 틀어박히기 일쑤였습니다. 딸 미경 씨는 어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걱정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밥이라도 좀 드세요. 이러다 병나겠어요. 딸은 걱정했지만 미경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생각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결국 남은 건 외로움과 상처뿐인가 하는 좌절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진성 씨의 직장 상사인 박성훈 씨가 암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진성 씨는 박성훈 씨를 존경했고 그의 투병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진성 씨는 박성훈 씨의 병문안을 자주 갔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박성훈 씨는 자신의 마지막 삶을 정리하며 진성 씨에게 과거의 한을 털어놓았습니다. 진성아, 내가 평생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 우리 엄마가 늦게 찾아온 사랑을 만났을 때 내가 그걸 심하게 반대했어. 젊은 내 기준에서 엄마가 망신당할까봐, 혹시라도 금전적인 문제라도 생길까봐 온갖 이유를 다 대서 반대했지. 결국 엄마는 그 사람과 헤어졌고 그 후로 엄마는 평생을 우울하게 사셨어. 내가 그렇게 반대만 안 했어도 엄마는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셨을 텐데. 그때는 내 생각이 너무 짧았어. 엄마의 행복이 뭔지, 엄마의 외로움이 얼마나 큰지 헤아리지 못했지. 박성훈 씨의 말은 진성 씨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가득했던 슬픔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박성훈 씨의 이야기는 진성 씨의 마음을 흔들었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너무 심했구나. 엄마의 외로움을 모른 척했어.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진성 씨는 그 길로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성 씨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랐어요. 엄마가 행복하다면 그게 누구든 상관없어요. 제가 엄마 사랑을 가로막은 거예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미경 씨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동안 쌓였던 모든 상처를 녹여내리는 듯 했습니다. 딸 미경 씨 역시 오빠의 변화에 놀라며 어머니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은 미경 씨는 그제야 닫았던 마음의 문을 열고 오랜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인생 2막 다시 피어난 사랑. 자식들의 지지를 얻은 미경 씨는 다시 재환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재환 씨는 미경 씨의 전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미경 씨가 자식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자신을 영원히 놓아주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 괜찮으세요? 자식분들과는 잘 지내시는 거죠? 재환 씨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미경 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재환 씨, 보고 싶었어요. 많이 미안했어요. 이제 자식들이 우리 관계를 이해해 줬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재환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감격에 겨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헤어졌던 시간 동안 서로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깊어져 있었습니다. 미경 씨의 자식들은 재환 씨를 다시 초대했습니다. 진성 씨는 진심으로 재환 씨에게 사과했고 딸 미경 씨 역시 따뜻하게 재환 씨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사랑은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떳떳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경 씨와 재환 씨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거창한 예식장은 아니었지만 사랑하는 자식들과 손주들이 함께 축하해주는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미경 씨는 하얀 드레스 대신 고운 한복을 입었고 재환 씨는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주례는 복지관 서예 강사님이 맡아주셨습니다. 강사님은 두 분의 만남부터 갈등, 그리고 화해에 이르는 과정을 짧게 이야기하며 하객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미경 씨는 재환 씨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재환 씨는 미경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응답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 전부를 당신에게 바칠게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결혼 후 두 사람은 복지관에서 함께 서예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재환 씨는 그림에도 재능이 있어 미경 씨의 서예 작품에 묵화를 그려 넣으며 환상의 짝꿍을 이루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주변의 홀몸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기쁨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주변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미경 씨는 재환 씨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고 함께 산책하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누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다시 태어난 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눈빛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연애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응원했습니다. 가끔씩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웃음꽃 피는 대화를 나누며 가족 간의 정을 더욱 돈독히 했습니다. 클라이맥스. 어느덧 두 사람은 결혼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자식들이 준비한 작은 잔치 자리에서 미경 씨는 재환 씨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불꽃 같은 열정과는 달랐습니다. 오랜 세월을 견딘 나무처럼 깊고 잔잔하지만 강한 생명력을 지닌 사랑이었습니다. 재환 씨, 저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의 겨울이 끝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온 것 같아요. 재환 씨는 미경 씨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손을 잡았습니다. 미경 씨 덕분입니다. 미경 씨가 없었다면 저의 남은 삶은 그저 외로운 껍데기였을 거예요. 당신은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때 아들 진성 씨가 잔뜩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그는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미경 씨와 재환 씨를 번갈아 보더니 갑자기 크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랑 살림 합치더니 이제 저 같은 아들은 눈에도 안 들어와요. 아버지는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데 엄마는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하냐고요. 예상치 못한 아들의 폭언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미경 씨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재환 씨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딸 미경 씨가 황급히 오빠를 말리려 했지만 진성 씨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오빠 그만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지내왔는지 알잖아. 겨우 찾은 행복인데 왜 이래? 행복? 엄마의 행복이 중요하면 우리는 뭔데? 아버지는 뭐가 돼? 엄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재혼한 어머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수군거림을 들었는지 알아? 진성 씨는 그동안 억눌렀던 분노와 서운함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배신감 그리고 주변의 시선에 대한 부담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경 씨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습니다. 다시 시작된 아들의 반대에 그녀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재환 씨는 미경 씨를 보호하려는 듯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재환 씨가 진성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진성 씨, 내가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내가 미경 씨를 만난 건 자네 어머니의 외로움을 보았기 때문이야. 자네 어머니는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며 사셨어. 그런데 자네는 어머니의 외로움을 한 번이라도 진정으로 헤아려 본 적이 있나? 어머니는 자네의 아버지를 잊은 것이 아니야. 그저 남은 생을 혼자 외롭게 보내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자네의 부모님은 자네를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겠지. 하지만 그분들도 한 사람의 인생을 사는 분들이셨어. 자네 어머니의 남은 인생을 자네는 왜 그렇게까지 간섭하려는 건가? 재환 씨의 말에 진성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미안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환 씨는 이어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늘 자네가 힘들까 봐, 자네의 앞길에 방해가 될까 봐 노심초사하셨어.
자네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깊으셨지. 자네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고 말하는 것도 어쩌면 자네의 어머니가 짊어져야 할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봤나. 어머니는 평생을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살아오셨어. 이제 어머니의 행복을 진정으로 빌어줄 때가 아닌가. 재환 씨의 진심 어린 호소에 진성 씨는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제야 진성 씨는 자신의 이기심과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외로움을 외면하고 자신의 편의와 주변의 시선에만 급급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진성 씨는 흐느끼며 미경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못난 아들이었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됐는데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제가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경 씨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묵혀왔던 갈등과 오해가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딸 미경 씨도 다가와 어머니와 오빠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단순한